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은 바로 DS 단석입니다. 순환경제의 강자라고 불리는데 지금 아주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거든요. 혹시 치킨집에서 나온 폐 식용유로 제트기가 날 수 있다면 어떠세요? 이게 무슨 SF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60년 역사를 가진 한 한국 기업의 핵심 투자 스토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죠? 좋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이 DS 단석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재활용 분야의 챔피언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시면 역사가 정말 길죠? 1965년에 설립됐으니까 무려 60년입니다. 그동안 바이오 디젤, 재생용 공장을 차례차례 지으면서 차근차근 사업을 키워왔고요. 그리고 바로 작년 2024년에 SAF 전처리 설비를 완공하면서 이제는 차세대 에너지라는 새로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회사가 돈은 어디서 버는지 한번 볼까요? 작년 매출 비중을 보면 바이오 에너지가 60%로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배터리 재활용이 28%, 플라스틱 재활용이 12%.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꽤 잘 짜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DS 단석의 현재를 떠받치고 있는 이 세 가지 기둥, 세 가지 핵심 사업을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여기가 사실상 이 회사의 현금 창출원, 그러니까 캐시카우죠. 국내 바이오 디젤 수출 시장의 거의 7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이건 뭐 거의 독점적인 지위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게다가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효소 촉매 공정 같은 기술을 도입해서 더 싼 원료를 쓰고 수율은 높이는 그런 혁신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재활용 사업입니다. 주로 낡은 납축전지를 재활용해서 재생연, 그러니까 다시 쓸 수 있는 납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바로 올해 2025년 6월 세계 최대 비철금속 거래소인 런던 금속거래소 LME의 공식 브랜드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만든 재생연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이다 하고 공인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까지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회사의 사업 시너지가 폭발하거든요. 보통은 폐플라스틱을 어디선가 사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DS 단석은 아까 그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원료 조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룬 거죠. 이게 정말 독보적인 경쟁력입니다. 자, 지금까지 DS 단석의 현례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이 회사의 미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 항공유, 바로 SAF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SAF 시장의 미래를 그냥 다 보여줍니다. 한국, EU, 미국, 전 세계 주요국들이 법으로 항공사 너희들 이제부터 무조건 SAF 섞어 써야 해 라고 강제하고 있어요. 2030년, 2050년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수요가, 그것도 법으로 보장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림이 그려지시죠? 한쪽에서는 법 때문에 수요가 폭발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료도 제한적이고 아무나 쉽게 만들 수도 없거든요. 이런 시장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 공급자가 왕인 시장, 전형적인 공급자 우위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쯤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SAF 수요가 공급을 아예 초과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곧 공급 부족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공급자 입장에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DS 단석의 진짜 비장의 무기가 나옵니다. 바로 원료예요. SAF를 만들려면 폐식용유나 동물성 지방 같은 게 꼭 필요한데 DS 단석이 이 원료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 수준의 엄청난 경쟁 우위입니다. 남들은 원료 구하려고 애쓸 때 이미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SF 말고 또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장애물이나 리스크를 조심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기회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PCR 플라스틱.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고요. 둘째, ESS.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만 약 4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이 시장도 노리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MMR, 초소형 모듈 원자로. 이건 공장 하나의 원자로 하나라는 컨셉으로 차세대 원전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리스크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에요. 폐식용유 가격이 널뛰기를 하면 주력 사업인 바이오 에너지 부문 수익성이 바로 타격을 입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원가 부담 때문에 마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ESS나 MMR 같은 신사업들은 아직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라 실행 과정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형 정유사들도 SAF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도 경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긍정적으로 보는 쪽, 즉 불케이스는 이겁니다. DS 단석은 이미 재활용 시장의 압도적인 강자인데 앞으로 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SAF 시장의 핵심 원료까지 독점적으로 쥐고 있다. 이건 든든한 현재와 폭발적인 미래를 모두 가진 셈이라는 거죠. 반대로 신중하게 보는 쪽, 베어 케이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당장은 원자재 가격 때문에 수익성이 압박받고 있고 ESS나 MMR 같은 야심찬 신사업들이 과연 계획대로 성공해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실행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DS 단속은 지난 60년간 굳건히 지켜온 과거의 재활용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발판 삼아 미래에너지라는 거대한 기회를 성공적으로 움켜쥘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하에 이뤄져야 합니다.